내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죠? 예, 부부의 날을 어떻게 정했냐? 그랬더니, 맞나요? 21일이구나. 예, 그럼 나중에 할 걸 오늘 괜히 했네.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순간 착각을 했네요. 왜 빼빼로 데이 같이 이렇게 11일 부부의 날. 내일은 아니고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아무튼, 좀 미리 하는 것 같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둘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이제 그런 뜻에서 21일 부부의 날 이렇게 됐어요. 결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각각 태어나서 각각 성장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희한한 것이 같이 살다 보면 뭐 식성이 닮거나 취미가 공유돼서 닮거나 뭐 이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식성도 닮아가고요. 또 이렇게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사고도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부부는 참 많이 닮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 우리 한국의 그현 주소를 보면요, 결혼해서 빨리 이혼하는 그 조이혼율이 1000명당 1.9건, 또 결혼 대비 이혼 비율을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약 40%, 굉장히 올라갔어요. 또 이혼 위기 집중 구간, 이거를 이제 7년의 가려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년에서 7년 차를 이혼 위기 집중 구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 itch라고 하는 단어에 가려움, 가렵다 할 때 가려움인데, 아유 막 이렇게 못 살겠고 가렵고 막 긁어버리고 싶고 막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4년에서 7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맞벌이 부부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요. 다 바쁘잖아요. 같이 일하고 오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부부 맞벌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 이게 30분 미만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참 부부 간에 별로 대화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이 통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또 성격 차이, 부부 이혼 사유의 1위가 뭐냐? 이 법원에서 이렇게 낸 통계를 보면은요, 이제 성격 차이라고 주로 대답을 하는데요. 이 성격 차이가 결국에는 성격이 다른 거 알고 결혼하셨죠. 그리고 희한하게 성격이 다른 이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나랑 좀 많이 다른 사람. 내가 굉장히 내성적이면 또 외향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성격이 만나고 다르다는 거 알고 만나는데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 차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 차이가 진짜 성격이 다른 차이가 아니고요. 사실은 소통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소통 방식. 그러니까 문제는 다 있어요. 어느 부부나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소통으로 잘 해결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 소통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고 끙끙 앓고 그래 골마 터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차이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사랑의 언어도 좀 찾아볼 건데요.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외국어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사랑으로 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데 나는 그게 사랑한다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외국어 같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기 이제 참여형 진단을 한번 보세요.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배우자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또 가장 배우자가 올해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원이 있다면 알고 있습니까? 요즘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나요? 배우자가. 또 나에게 배우자가 요즘 서운한 게 있다면 뭘까요? 각각 하나씩 물어보시고요. 서로의 한번 답을 들어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요걸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대로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질문 중에 뭐 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이제 두 가지 정도는 꼭 하세요. 옆에 있는 분, 부부가 아닌 분들은 그냥 두 분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두 분이 하세요.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요새 나한테 뭐 제일 서운한 게 있으면 뭐야?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
올해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원이 뭐야? 요즘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뭐지? 아, 왜 남의 남편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서로 물어보라고요. 자, 마이크, 예,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물어보셨어요? 공장로님 안 물어보고 계시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장로님 그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세요. 하나만. 예, 옆에 장권사님, 아리따운 장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 포토제닉 장영순 권사님. 예, 물어보세요. 나에게 소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뭘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장권사님 대답해 주세요. 아이팔 없어. 예? 예, 소홀한 거 없답니다. 서운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처럼 많아요 그래도 안 되시고요. 그냥 무조건 없다 그러셔도 안 되고 뭔가 하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서 공개될 때 질문이 조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부로 계시는 우리 조찬정 장로님에게 마이크를 넘기셔서 예, 어, 예,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예, 이렇게 시간 끄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예. 두 번째 질문. 올해 제일 이루고 싶은 못 찾으셨어요? 예.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옆에 김정임 교사님 보시고 올해 제일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올해 제일 이루고 싶은 뜻이 무엇이 있는가요? 예. 건강회복입니다. 네, 건강회복입니다. 장님 알고 계셨죠? 그거는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네, 요쪽은 누가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네, 저 앞으로 갖고 나오시죠. 이쪽에 또 있어요, 장로님? 앉아 계셔도 되고요. 여기 또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박 장로님께 네, 드리시고, 세 번째 질문 해주세요. 세 번째 질문. 문건사님에게 그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물어봐요? 네, 물어보시랍니다. 네, 요즘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네. 저는 와이프가 웃고 있을 때 제일 즐거워요. 네, 아우, 예. 멋진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이크 도움이 어디 있어요, 여기? 혼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쪽에 계세요. 예. 김 목사님, 그 뒤에 우리 김영호 장로님에게. 자, 네 번째 질문해 주세요. 요즘 나에게 좀 서운한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집에 가셔서 이제 상세하게 질문 대답하시고요. 또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뒤에 몇 개 더 있으니까요. 듣고 계시다가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오늘 한 번으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종종 해보시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좋은 부부에게는 이런 법칙이 있다. 존 카르멘 박사가 무려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낸 통계예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요. 3,000쌍을 부부 대상으로 이 추적 연구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연구입니다. 3,000쌍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그 연구의 충격적인 결론이 이건데요.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싸우는 횟수가 아니다.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 비율이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여기 앞에 저울을 보시면요. 부정이 하나가 있고 긍정이 5개가 있다. 그러면은 부정이 큰 게 있어도 사소한 긍정들이 여러 개 있으면 무게를 좀 이렇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 균형을 좀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혼 위기 부부들을 보면 긍정이 작은 거예요. 부정은 지금 똑같이 추가 하나, 그죠? 그런데 긍정이 많으면 이쪽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균형을 유지하는데 긍정 요소가 적으면 확 기울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행복한 부부는 5대1. 저기 금으로 된 긍정에 저게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5대1이었어요. 그러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싸울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긍정의 요소가 작은 것이라도 여러 개가 있으면 균형을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국을 맞을 때 보면은 긍정의 요소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좀 많이 개발해서 그렇게 소통하고 유지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떠받쳐 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데 그게 적으면은 못 견디게 된다. 자, 그러면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교재 보시고 앞에도 보시는데요. 첫째 뭐죠? 비판이에요. 당신은 항상 왜 이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이거 엄청난 비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도대체 생각하는 게 그게 뭐야? 이런 얘기가 다 비판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항상이 아닐 수 있는데 아닌데 항상 그래. 너 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비판이거든요.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독입니다. 두 번째 경멸이에요. 경멸. 거기 이제 눈 굴리는 거예요. 눈 굴리기.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비언어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말로 안 했다 그래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non-verbal language라고 해요. 영어에. 말은 아닌데 말을 한 거예요. 뭘로? 눈빛으로 했어요. 그리고 표정으로 했어요. 그거 말한 겁니다. 비웃었어요. 그럼 비웃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누가 비웃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어느 문화에서나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멸이라고 하는 관계를 깨는 중요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다음에 무시하는 말투, 말을 하는데 슬쩍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쩍 무시하는 말투,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 그래요. 또 관계를 깨는 세 번째 독은 방어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그쪽은요. 내가 뭔 얘기하면 그쪽은요. 당신은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어 기제이긴 한데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이건 긍정으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랬구나. 서운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내가 그걸 받아주는 건데 받아치는 거죠. 방어는. 그렇게 해서 관계를 깨게 된다. 그 다음에는 담을 쌓는 겁니다. 담 쌓는 거는 대화를 아예 끊고 침묵하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깨는 4번째 독입니다. 이 4가지가 자꾸 반복되면요. 아무리 사랑했던 부부도 서로를 원수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경멸, 이건 배우자를 내 아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게 이게 경멸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남성 성도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에 보면요. 은근히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으쓱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가까우니까 그러겠지만은 아내를 막 깔보는 그런 말을 하고 하면서 내가 괜히 남편으로서 무슨 권위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원리는요 여성을 평등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어디요? 갈비뼈를 취하셨다. 이제 그거를 해석하면서 머리에서 취하지 않고 발끝에서 취하지 않고 이 옆구리에서 취하신 이유는 나란히 동등한 위치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물론 돕는 배필인데요.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뭐 조수 뭐 이렇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원래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로 나란히 평등하게 지으셨다. 이게 기독교적인 이해죠. 그래서 아내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말투 믿는 신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난 한 주간 배우자에게 한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긍정의 말을 내가 얼마나 했나? 몇 번 정도 했을까? 혹시 내가 부정의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몇 번 정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의 행동에는 칭찬, 감사, 공감, 웃음, 스킨십, 배려 이런 것들이 애정의 사랑의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은 비판하고 짜증내고 무시하고 냉담하거나 침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관계의 실제 온도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온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사람은요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껴요. 관계를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정신이 온전할수록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신이 이상하면
뭐 충분히 그렇게 스스로는 착각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사람이 사랑 없이 냉랭하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원리 지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5대 1의 법칙으로 긍정의 요소를 더 많이 만들어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원리는 계속 알아가는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하나 써 있는데 야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매우 독특한 언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여기 동침하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것을 성경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가장 친밀한 행위,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깊이 알다, 친밀하게 알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몸의 언어, 그다음에 알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친밀함은 서로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결혼하고 나면은요, 이미 다 알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 배우자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예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또 멀리하고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다. 한 번에 다 알아가는 게 아는 게 아니다.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습. 자, 이제 배우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지금 2명씩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요즘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야? 예. 그리고 우리 부부가 꼭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요즘 어떤 면에서 많이 힘들어 보여?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2분 드릴게요. 2분 동안 옆에 있는 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나중에 마이크 갖다 드리면 꼭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거기 3페이지에 요즘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야? 앞으로 우리 부부가 꼭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요즘 어떤 면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보여? 이게 계속 하세요. 네. 엄마 보고 물어봐. 엄마는 그러면 뭐라 그래? 감사한 일.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 물어봤어요? 네. 네.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괜찮아요. 너무 큰데. 마이크 대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있어서 제일 감사하다. 예. 또 어떤 거 물어보셨어요? 두 분도 하세요. 싸우셨어요? 여기 남편 안 계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디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아니시죠? 뭐 물어보셨나요? 네. 졸리세요? 집사님 권사님 안 계셨어요? 가셨어요? 물어보셨어요? 네? 뭐 물어보셨어? 앞으로 우리 부부가 꼭 가장 해보고 싶은 거. 네. 앞으로 우리 부부가 꼭 해보고 싶은 거. 앞으로 우리 부부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뭘까? 원장님, 대답해.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대답하면 아니 왜 이럴 때 하와이 가자 그러고. 내년에 갈 거야. 내년에 한국에 가면 돼요. 앞으로 우리
자, 마이크. 네. 마이크. 남편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은 집사가 한 번도 회에 안 나가봐가지고 내년에는 한갑 때는 꼭 가족들하고 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해외 갔다 오는 거요? 네. 주일 빠지지 말고 갔다 오세요. 또 여기는 뭐 요거 한번 3번 한번 불러보세요. 3번. 내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아이고 달콤하다 목소리도. 네, 예쁘다고 해주고 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럼 해줘야지. 지금. 예쁘다. 예쁘다. 아니 근데 안영철 집사가 나를 보고 예쁘다 그랬어. 난 세상에 나를 보고 예쁘다 그랬어. 또 여기 너무 멀리 앉아 계시네. 네. 네 번째. 어? 알콩달콩했어요? 네 번째 질문 한번.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그 어려운 얘기인데요. 내가 요즘 어떤 면에서 많이 힘들어 보여요? 어떤 면에서 많이 힘들어 보여요? 뭐 힘들어 보이는 건 없는데 고민은 이제 뭐죠? 그 지역 이제 바뀌는 거. 전주로 출퇴근하는 게 이제 정읍으로 12월 달에 그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거 고민하는 거. 네네. 네, 이제 또 예, 직장 이직이 아니라 저기 근무지 옮기는 문제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네 가지 질문을 집에서도 수시로 좀 활용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자, 이제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보다 더 사랑을 강조하는데 언어가 달라버리면 이 사랑의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5가지 언어 맨 왼쪽에 보시면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상대방, 배우자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달라요. 뭐냐고는 묻지 마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방식으로 나한테 사랑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면 당신 덕분이야. 정말 잘했어. 그러면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핸드폰 없이 핸드폰 내려놓고 야, 내가 오늘 핸드폰 끈다.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선물, 작은 것이라도요, 선물을 주면 이걸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일터 신방 3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 가니까 그분이 그래요. 얘기할게요. 산이가 카네이션 꽃을 한 송이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먼저 강정규 집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카네이션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받았지, 이 사람아. 네, 받았어. 그랬더니 저기도 받았어요. 산이가요, 카네이션 한 송이 그러면서 한 송이 줬대요.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그 부부가 아주 감동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산이가 잘 크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네, 그런 거예요. 작은 거지만 꽃 한 송이, 그리고 좋아하는 간식 하나, 신경 써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네. 그리고 큰 게 아니어도 선물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봉사, 요거는 이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도와줘서.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집안 살림 안 도와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모르시는구나. 괜히 얘기했네. 잘 안 도와주는데 어제 이제 겨울 그 담요 밑에 까는 온수 매트, 그걸 아내가 물 빼고 다 접어놨어요. 근데 이제 다락에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걸 월요일 날 하는 거야. 토요일 날 이런 거 시키면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잘했죠. 아니 토요일 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걸 시켜. 처음에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이제 잠깐 산책하고 산책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유 깨끗하게 싹 치워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소한 건데 뭐 이까짓 거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잘 알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 요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특히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일 때는 대부분 이 스킨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막 와서 치대고 비비고 그러는 게 다 이 사랑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손 잡아주고, 포옹하고, 어깨 두드려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언어, 이런 표현.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아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나? 내 남편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나? 기본적으로 여자분과 남자분이 갖고 있는 것, 공통적인 것도 있고요. 이 사람에게 더 특별히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셔요. 인정하는 말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집중해서 대화해 주는 거, 선물, 꽃 한 송이, 좋아하는 간식, 봉사, 뭐 설거지든 뭐든 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십, 오늘 잠들기 전에 손 잡아주는 거. 자, 요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각자 사랑의 언어를,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나요? 마이크 돌려주세요. 이쪽에 우리 김순아 권사님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사랑의 언어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이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사랑의 언어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거. 그걸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계세요. 김숙자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본인은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저는 평상시에 항상 스킨십을 많이 하고 아. 출근 전에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하트 날려주고 네네. 잘 다녀온다고 수고해준다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평상시 저는 항상 본인이 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하신다고. 본인은? 하고 본인도 그런 걸 원하세요? 그게 아니요 하지 않아도 이제 잘 다녀왔냐고 고맙다고 오늘도 수고 많이 했다고 인정하는 말이네. 네 상대방이 네. 우리 권사님 본인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그리고 김구영 권사님은 스킨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실천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 저기 김 목사님, 김 목사님은 사랑의 언어가 뭔가요? 밥 먹었느냐고?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루에 2번씩. 그 사랑을 많이 느끼시겠네요. 그럼 앞에 허장로님께 마이크. 허장로님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본인은 어떤 때 사랑을 느끼세요? 인정하는 말, 선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 뭐 이런 것 중에서 본인은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하는 말. 허장로님은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허장로님께는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드리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김영호 장로님, 사랑의 언어가 뭐세요? 본인의 사랑의 언어. 저는 스킨십인 것 같아요. 스킨십. 그런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김정미 권사님이 스킨십 잘 해주시나요? 잘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됐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잘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다르면 외국어 하는 것 같이 서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오늘 꼭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부부 사이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부모 자녀도 괜찮고 형제들 사이에도 너는 사랑의 언어 이 5가지 중에 뭐야? 너는 어떤 때 사랑을 네가 느낀다고 생각해? 이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꼭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 그리고 감사,
공감, 웃음, 스킨십, 배려, 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늘려가야 서로 관계를 또 잘 맺고 그리고 오해 없이 예,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가시면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3부 하버드 75년의 연구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해서 75년 이상 724명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부의 크기도 명예도 직업도 아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좋은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 돈도 명예도 직업도 아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결혼이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이걸 이야기할 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부의 하루 시계 한번 보시면요. 기적을 만드는 5가지 미세 습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주 1회 핸드폰 없는 1시간 집중 데이트. 이혼을 3.5배 감소시킨다. 그리고 아침에 6초 동안 포옹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여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5가지 작은 습관. 그 첫 번째가 매일매일의 이런 작은 습관으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6초 포옹하기. 이건 미국 생화학자 수 존슨 박사가 연구한 건데요. 최소 6초 이상 껴안는 부부가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거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도 우리 안에 굉장히 건강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요소인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침에 6초 이상 포옹을 해주는 걸 통해서. 6초라는 시간은 뇌에서 옥시토신, 이건 이제 결합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최소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침에 나가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는 거, 6초 정도 포옹을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인사 6초 포옹, 그럼 꼭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6초가 생각보다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2초만 지나면 밀어냅니다. 빨리 출근하세요.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꼭 허그를 하는데 2초만 지나면 밀어내요. 자, 지금부터 6초를 제가 세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가볍게 포옹을 해주시고, 자, 이제 6초를 세드릴 텐데 어느 정도 길인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시계 어딨지? 예. 자, 6초를 재드릴 텐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좀 안아주세요. 네. 문 권사님, 예. 저기 이현숙 권사님은 남편 저 뒤에 계셨나? 어디 가셨나? 금방 안 계셨네. 어디 가셨네요. 자, 6초. 자, 이제 남편 해주세요. 남편. 뭐 있어? 가운데 뭐 넣으세요? 가운데 뭐가 있나요? 예. 그거 치우시고요. 자, 이제 두 분이 가장 모범적으로 또 앞에 앉으셨어요. 예, 두 분이 장로님 부끄러워 마시고 6초 잽니다. 3, 4.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예, 6초가 이 정도예요. 6초. 그러니까 아주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길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하고 6초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의미하게 줄인다. 요걸 생각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시간 6초 이상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오늘 당신이 아까 누가 밥 얘기하셨죠? 맛있는 밥 만들어줘서 고마워.
자, 요렇게 요 한마디 요것도 감사가 되겠고요. 오늘 당신이 나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오늘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뭐 이런 감사의 말을 하나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사 표현의 복리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복리 뭐 이런 게 은행에서 계산하는 이자 이런 거잖아요. 복리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어색해도요. 21일을 지속하면 3주죠. 3주를 지속하면 내 몸에 체화가 된다 그래요. 3주를 지속하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한번 하더라도 조금 하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3주를 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많이 들으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맙다라는 말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는 싸운 후 20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거세게 싸웠던 뭐 소소하게 싸웠던 감정이 살짝 스크래치가 났던 어쨌든 싸워서 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20분 정도는 지나야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정돼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바로 어떤 대화를 이어가면서 막 끝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20분 정도는 안정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두고 20분쯤 지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더라.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한데요. 나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 네, 나 전달법. 여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5페이지에 있는데요. 나 전달법의 반대는 너 전달법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주목해서 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늦어? 너는 왜 배려가 없어? 그렇게 해요. 왜 내 말이 안 들려? 내 말이 우습냐? 이게 다 너 전달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판과 공격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핸드폰 보냐? 너 나는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 전달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전달법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당신은 항상 늦어. 배려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기다렸더니 많이 걱정됐어. 그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자꾸 늦게 오니까 내가 지금 불쾌하다는 건데 그거를 나 전달법으로 하면 내가 오래 기다렸어.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됐어. 그런 뉘앙스로 내 메시지, I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우습게 보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소중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행동을 그렇게 해? 왜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줄 때 더 좋아. 잘 들어줄 때 소중히 느껴져. 이런 식으로 I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너 핸드폰만 보냐? 나는 안 보이냐? 이런 얘기 할 때, 하고 싶을 때, 나랑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어. 그렇게 네가 나랑 더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 자, 이런 식으로 I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한번 살짝 바꿔보세요. 주어를 나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할 때 행복해. 나는 너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I 메시지로 하라. 이게 단번에는 잘 안 되는데요. 신경 써서 하다 보면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이제 늘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 전달법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배우자에게 최근 서운했거나 아쉬웠던 것 하나를 나 전달법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나 전달법으로 하고 있나, 너 전달법으로 하고 있나, 요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는데, 자, 저기 우리 누가 안 하셨나, 우리 배우자 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기 이제 한 예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느낌이 들어.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까요? 이해가 되신 분? 이해가 되신 분? 네, 저기 안영철 집사님이
코를 만지셨어요. 예,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손 드는 건데 그래도 제일 높이 손 드신 분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있는 거 보고 대입하셔도 됩니다. 거기 예시도 나왔죠. 내가 힘든 얘기를 꺼낼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내 마음이 안 닿는 것 같아서 외로웠어. 다음엔 그냥 먼저 들어줘도 좋겠어. 이렇게 여기 이제 아이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퇴근해서 힘들었을 때 설거지가 한가득 있을 때 설거지를 안 해놨을 때 너무 서운했어. 네, 그래서 앞으로는 먹은 그릇은 좀 설거지 해줬으면 좋겠어. 아, 네, 아니 좋습니다. 잘 하는데 네, 그날따라 안 했네. 특별히 그죠? 안 한 날. 네. 저처럼 매일 안 하는 사람은 네, 특별히 한 날 칭찬 들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마음이 서운했어, 속상했어. 그러니까 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당신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비판이 되는 거고요. 그게 너 메시지가 되는 거라서 이걸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라. 나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는데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라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비난 없이 나의 감정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듣는 사람은 방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서운했구나. 자, 이렇게 긍정해주고 일단은 긍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자기의 그 노력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감사 편지인데요. 지금 나눠드린 그 교환에다가 고마워 당신이 뭐뭐뭐뭐 해줘서 당신이 뭐뭐뭐뭐 할 때 내가 정말 행복했어. 우리 앞으로 함께 뭐뭐 해보자.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 당신이 뭐뭐 해줘서 당신이 뭐뭐 할 때 내가 정말 행복했어. 우리 앞으로 함께 무엇 해보자. 자, 이렇게요. 자, 적으셨을까요? 네. 적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볼펜이 없어서 쳐다보고 계신 분들 계시고 자꾸 영감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례와 실습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 제한이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못하시면 집에 가서라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5절 33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을 아내 사랑하라 하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요. 그 사랑의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것은 교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게 아닌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설교에도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이제 자식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먼저 움직이는 사랑. 이것이 복음의 원리고요. 또 결혼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남편에게는 먼저 사랑하라는 도전을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라 하는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존경과 존중은 약간 다릅니다. 존경하지 않아도 존중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존경하라는 거야? 그럼 나를 존경하라는 거야? 남자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또 아내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존경은 아니어도 상호 간에 존중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원리로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다 선택인데요. 그 선택이 잘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잘 쌓여갈 때 이 결혼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제 맺는 말인데요.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미켈란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그 조각물들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나는 그 돌 속에 그 대리석 안에 천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천사. 그래서 그 천사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돌에서 천사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조각해서 깎아내 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조각물이 천사가 나오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습관 하나, 말 한마디, 포옹 한번 자, 이 작은 조각질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성숙한 인간관계, 또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깎아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거친 것들, 또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나의 안에 쓴뿌리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습관 때문에 자꾸 잘 지내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나고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각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된다. 자, 이제 우리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부분인데요. 옆에 있는 이제 배우자와 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처가 있던 자리에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결혼이 주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세미나에서 기억나는 거 남아있는 거 하나 기억하고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 가서 꼭 실천하고 싶은 것 한 가지, 꼭 실천할 거 한 가지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들었던 얘기 중에 꼭 실천할 거 하나, 두 개 지금 얘기하시고 옆에 이제 파트너가 없으신 분은 써놓으시든지 그래서 꼭 집에 가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형주는 오늘부터 뭐와 뭐를 실천하겠습니다. 배우자 성명, 내 이름 이렇게 왜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뭐와 뭐를 실천하겠습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네. 그리고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서 집에서 한번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